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요즘 약간 지친다, 재미없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간은 춘곤증과 같은 지루함 또는 무료함이 오는 듯한 장입니다. 저만 느끼나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지금 같은 장이 사실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 25% 이런 정도가 목표여서 그런 어떤 속도감, 이런 약간 지루함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코로나로 위기를 걷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면서 마치 25km로 달리다가 250km로 달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속도가 줄어드니까 더 뭔가 상대적인 그 무료함, 지루함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인데요. 예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좀 오를라 치면 미중 무역 분쟁이다. 우리는 특히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이나 중국의 또 강대국 사이에 껴있고, 기관의 리밸런싱이다, 환율이다, 선물 포지션이다, 롱숏 전략이다. 아유 진짜 하여튼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것처럼 좀 오를라 치면 박스피를 못 벗어나는 우리 시장이었는데, 요즘 다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성장과 가치를 발견하고 또 수익을 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시장의 분위기들이 좀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다시 좀 이런 조금 지루함 속에서도 조금 달콤한 한두 달 전에 속도감은 좀 있고, 다시 뭔가 제 속도, 안전 속도를 찾아가면서 뭔가 달콤함을 찾아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저는 평소에 군것질을 잘 하지 않는데 좀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달달한 걸 좀 찾습니다. 시장에도 이 마카롱 배경처럼 좀 색색의 그런 달콤함이 좀 녹아드는 장이 좀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어떤 달콤함을 드릴까 고민해보는 방송, 대주주TV입니다. 조금 지루합니다. 왜냐면 이게 힘이 빠지는 게 뭔가 상황이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하면 괜찮은데, 사실 나스닥 금요일날 나스닥도 잘 끝났고요. 우리 시장 오늘 열리는 중에도 나스닥이 한 0.5% 상승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 끝나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1.29까지 또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나스닥 100이 지금 이 분위기라면 또 굉장히 지금 테크주들이 또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미 국채 금리가 1.73%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1.698까지 좀 떨어졌어요. SLR의 이슈나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지표로는 약간 확실히 누그러지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아무튼 반등이 분명 한번 나와야 되는 시점 같은데, 역시나 그 원인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이제는 연기금이라고 일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런 건 아셔야 될 거예요. 연기금이 이제 50일 연속으로 매도하다가 이틀 샀죠. 그때 연기금 찌르기 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4일 연속 매도인데 2천억, 코스피에서 1800억, 2100억, 1700억, 사실 크지는 않는데요. 한참 12월, 1월달 정도에도 연기금을 계속 팔았습니다만, 그때 더 크게 팔았는데, 그때는 워낙 글로벌 증시의 모멘텀도 강했고, 개인들도 이제 그때는 시장이 계속 좀 상승하는 가운데서는 기대감이나 모멘텀의 어떤 그 흐름에 충만해져 있어가지고, 이 정도 매도에는 신경도 안 쓰는데, 지금 뭔가 이제 박스피로 지수를 가두고,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라는 게 윤석열 테마니 뭐니 요새 그런 것들 막 불고, 지금 대마들, 물론 반도체 쪽은 살아있지만 2차전지 섹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의 테크 쪽의 어떤 이슈나 테마들도 조금 누그러지면서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 연기금의 이 정도의 매도도 시장이 굉장히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가두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이제 먼 시장의 포인트를 볼 건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움직여가면 증시에는 분명히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런 거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이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5년 막 16년에는 막 뭐 그리스발 뭐 채무 위기, 이탈리아 채무 위기 뭐 그런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뭐 유럽에 있는 꽤 경제 대국이지만 또 채무 부채가 많아가지고 뭐 채무 위기 이런 게 막 부각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상상해 보면 유럽에 있는 관광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큰 또 채무를 졌겠어요. 근데 그런 각국의 지금 뭐 어떤 부채나 각국의 재정 상황들에 대해서 코로나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음에도 그런 얘기들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꽤 큰 강대국들이 어떤 부채 채무 위기를 겪어버리면 연쇄적으로 전 세계 금융권의 채무 위기를 겪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직 아무튼 지금 이 얘기만 깊어지는데 아무튼 코로나는 미국이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각국이 어느 정도 푸는 것들의 어떤 환 문제들이 없어지고 하여튼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의 어떤 그런 유동성을 막 푸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용인됐다면 미국이 너무 빨리, 그러니까 글로벌의 어떤 경기 흐름들이 같이 같은 속도로 좀 회복해 가야 되는데 미국만 너무 빨리 회복해 갔을 때도 다른 나라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미국은 괜찮은데 어떤 환의 통화에 대한 문제로 이런 브라질이나 신흥국들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놓이면서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닌데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약간의 재채기를 하면 그 뭐 독감에 걸리듯이 경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되게 웃긴 게 뭐 터키도 18일 날 기준금리를 17%에서 19%로 상향했대요. 엄청나죠? 기준금리가.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8%예요. 와, 터키 가서 저기 예금 적금 넣고 싶다.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예요.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국의 어떤 미국은 당장 기준금리가 뭐 2023년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 갈 수 있지만 미국의 이런 약간의 흐름들이 이런 신흥국이나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들의 어떤 굉장히 큰 경제적 파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아직 불거진 문제는 아니지만 잠깐 한번 짚어드렸고요. 제가 와이저리부터 이걸 왜 열었냐면 이거 이제 유료로 제가 보는 데인데 요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핸드셋, 전자장비 이게 2차 전지 쪽이라 핸드셋, 통신 장비 최근에 이 보고서들이 이런 쪽으로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소송이니 뭐 2차 전지가 워낙 대세 테마였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어떤 시장의 잡음도 막 들리니까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한 보고서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핸드셋 그러니까 스마트폰 폴더블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쪽으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저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특히 기관들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또 기관이랑 운용사들이랑 1대1씩 다 미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관점들이 실제로 기관의 어떤 투자 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잠깐 한번 짚어봤고요. 뉴스들도 계속 나오죠. 갤럭시 Z 폴드 3에서 주목할 변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전자신문에서 온 장 끝나고 나온 뉴스예요. 블라블라가 편광판 없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주목하는데 이런 편광판 없는 디스플레이가 이게 뭐 수혜가 뭐 이렇게 픽셀 뭐 나오고요. 내용은 하여튼 이게 인터플렉스가 이게 하여튼 수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최초의 펜 나오면서 UTI 얘기가 나옵니다. UTI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우인시스 얘기가 나옵니다. 도우인시스가 원래 공급했는데 UTI 쪽이 강화되면서 도우인시스가 뭐 수혜가 아니겠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캠트로닉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요 전자신문 쪽 기자 라인에는 그런 부분들이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갤럭시 폴더 3에는 펜이 구현된다. 이게 뒤에 나오죠. 삼성전자는 폴더블 스마트펜에도 펜 입력을 탑재하기 위해서 인터플렉스와 뭐 협업을 인터플렉스 얘기가 지금 처음으로 이게 전자신문 쪽에서 이렇게 이 폴더블 관련해서 얘기가 좀 구체화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도 올해 가이던스가 한 2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코리아 서키트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오늘 뭐 부재 중이라서 통화를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코리아 서키트랑 인터플렉스가 조금 많이 빠져 있는데 일단 코리아 서키트 자체도 뭐 PCB 쪽이나 반도체 쪽
관련해서 업황은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코리아 서킷가 뭐 실제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자회사 인터플렉스의 어떤 적자가 4분기에 좀 연결로 많이 반영되면서 코리아 서킷도 같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저런 폴더블 좀 모멘텀이나 인터플렉스가 좀 연결고리가 생기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연기금이 하여튼 문제예요. 지금 계속 연기금의 뭐 자산 보유 비중을 늘리니 많이 얘기는 하는데, 조금 이렇게 지금 확실히 이게 문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확 살거나 외국인이 좀 들어오거나 개인의 어떤 투심이 확실히 좀 뭔가 이렇게 박스피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그러니까 12월, 1월이나 11월, 12월, 1월 같은 분위기가 불면 연기금의 저 정도 매도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처럼 굉장히 뭔가 그 춘곤증에 빠진 증시, 그러니까 되게 무료한 흐름들을 가는 분위기에서 이 거래량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줄었고요. 뭐 지금 오늘 뭐 시총 뭐 상승 상위 종목 보면 막 원이 큐브 이런 게 갑자기 급등하는데, 옛날에 게 폴더블 투명 전극 관련가 폴더블 관련 이슈가 분화했더니 뭐 윤석열 관련주, FM 가이드가 왜 갑자기 상한가 가나 했더니 뭐 무슨 고등학교 동문 윤석열. 너무 좀 짜증나는 하여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증시가 안 좋으면 꼭 또 이런 쪽의 테마가 또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 성공. 이게 이제 뭐 저번 주 토요일 날 발사한다 했다가 미뤄져가지고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뭐 3시 7분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오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위성 관련 주들이 이렇게 모멘텀을 좀 탈지. 원래 한참 시장이 테크주나 민감할 때는 이런 작은 뉴스들도 뭐 다음날 UAM 관련주나 위성 관련주나 스페이스 뭐 이쪽으로 해서 막 모멘텀이 됐는데, 요즘은 웬만한 뉴스들도, 그러니까 좋은 뉴스에는 시장이 약하게 반응하고 안 좋은 악재는 좀 크게 반영하고 뭐 이런 분위기들을 타는 것 같아요. 오늘 요 기사가 나오는데 좀 재미있어요. 뭐 증권사 레포트와 지금 현재 주가가 가장 괴리열이 큰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냥 포트로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CJ는 좀 예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증권사 리포트, 왜냐면 CJ는 좀 진단키트 쪽이니까. 한국어 컴퓨터가 3위고요. SK이노베이션, LNF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요새 2차전지가 많이 조정받아가지고 LG화학이나 SK지주사도 10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 보니까 한컴이 요 기사 나온 거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 KB증권에서 뭐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 대상으로 지금 그 IR 일정에 참가 신청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을 쭉 보니까 3월 25일 날 이제 2시에 한국컴퓨터, 그러니까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 KB증권에서 한국컴퓨터에도 나와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아미코젠, LNK바이오, 코렌텍, 테크윙, 요런 테크윙 같은 주식도 괜찮은데 큐렉스도 좀 괜찮게 보이고, 삼양 패키징도 저는 괜찮게 보이고, 유니셈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두 개 기업 좀 신청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한컴은 굳이 안 가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컴이 IR을 이렇게 나오네 밖으로. 지금 한국컴퓨터도 하반기에 이제 그 한컴 라이프케어 자회사 상장도 있고 조금 주가를 좀 부양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한컴, 특히 뭐 MDS나 한컴 위드 또한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컴퓨터가 조금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어떤 실질적으로 실적 대비도 지금 퍼 한 6밖에 안 되게 저평가됐고요. 그 위드나 MDS는 상대적으로 향후 어떤 기대하는 성장의 어떤 그림에 비해서 지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한국컴퓨터는 뭐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자체도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IR에서 막 기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오거든요. 그러면 요 IR 이후에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또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런 일정들을 또 한 자체가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한컴에서 좀 신경을 쓰는구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좀 조금 딴 게 아니라 오늘 종목들 좀 보면 역시 2차전지가 좀 약합니다. 제가 그 주말 라방에서 좀 얘기 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지면 적극적으로 담아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하여튼 좀 바꿔야 되는, 지금 계속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 되거든요. 물론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뭐 큰 흐름에선 영향 없다 하지만 영향이 있는 게, 왜냐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명에 9명 이상이 찬양 일색이었다가 지금 10명에 2-3명 정도의 키워드가, 그러니까 10개 중에 2-3개 정도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뭐 완성잡채 내재화 문제나 지금 소송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각형이 원통형이 하면서 계속 잡음이 들리는 것 자체가 조금은 또 관망적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역시나 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주나 반도체 관련 주들은 좀 역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고,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 주들도 아직 크게 어떤 특징적인 섹터 전체가 어떤 모멘텀을 받는 건 아닌데 잔잔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늘 저번에 카지노주로 한번 소개해드렸던 코텍 이런 주식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조용한 주식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좀 계속 어떤 상승의 신호탄일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되고, 뭐 GS 리테일이나 최근에 뭐 CJ 프레시웨이 같은 종목들, 이런 유통주들, 역시 소비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흐름들이 좀 좋아요. 휠라 홀딩스도 뭐 조금 약하긴 한데, 휠라는 그 다음에 좀 유통주들 이런 주식들이 좀, 이마트 볼까요? 이마트 조금 뭐 눌려는 있지만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오늘 시장이 약하지만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대원 미디어 같은 주식들 좀 달아줘. 그러니까 뭐 K 웹툰에 지금 뭐 대장주로 부각되어 버리는데, 뭐 미스터 블루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지금 약간 소외고, 대원이 예전에 미스터 블루 같은 입장이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렸더니 올라가고, 뭐 하여튼 좀 시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특히 대원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라는 믿음 하나는 갖고 있고, 이 변동성을 좀 활용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급등하면 뭐 분할로 조금 매도해서 수익을 좀 실현하고, 빠지면 다시 좀 저가에 잡고 좀 급등하면 좀 매도하고. 왜냐면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계속 박스피 어떤 흐름들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오늘도 이렇게 밑골이 달리지만 힘을 크게 못 써요. 그러니까 조금씩 뭐 다 확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일부 팔고 뭐 또 날라가면 다행이고, 다시 빠지면 또 담고 하면서 좀 수익률을 좀 더 챙겨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요즘 장의 흐름들이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12월 1월처럼 한번 흐름 붙었다 하면 쭉 올라가는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잘 없어요. 뭐 윤석열 테마나 무슨 정치 테마 정도 타야지 좀 그런 분위기이고, 아무튼 조금 시장이 아직은 좀 재미없다 이런 분위기인데, 미국 지금 나스닥 선물이 어쨌든 우리 시장 끝나고 지금 꽤 강하게 반등하고 있으니까, 또다시 내일 시장의 또 흐름들,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지표들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까 국채금리나 환율도 오늘 좀 올랐다가 좀 괜찮고 하니까, 우리 시장 좀 내일은 좀 강한 흐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